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꽤 많은 방학 중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 영덕 땅에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킥킥 웃게 만드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방학중이었지요. 방학중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머리만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장난기가 많아 늘 꾀를 부리곤 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장난은 남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 남들은 나무 뒤나 장독대 뒤에 숨지만 방학중은 아예 원님 집 앞 대문 위에 올라가 숨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온 동네를 다 찾아 헤매도 발견하지 못해 포기하면 그제야 대문 위에서 야 여기 있지롱 하면서 툭 떨어져 내렸지요. 아이들은 어이없으면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른들도 방학중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밥 짓는 연기를 보고 아, 저 집은 밥을 다 지었구나. 나도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방학중이 볏짚에 물을 끼얹어 연기만 내놓은 것이었지요. 그날 마을 어른들은 밥이 다 된 줄 알고 밭일을 일찍 접고 들어갔다가 집안일 하는 안주인들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방학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하는 일을 슬쩍 비틀어 장난으로 바꿔놓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중은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꾀보다는 남을 웃기고 골려먹는 꾀가 더 많았기 때문이지요. 마을 장터에서도 방학중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에이, 방학중 때문에 한 번은 놀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저 사람 덕분에 허허 웃고 넘어간 게 몇 번이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방학중을 두고 골칫덩어리면서도 재밌는 꾀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학중의 부모도 처음엔 속을 끓였습니다. 이놈, 맨날 장난질이나 하고 언제 철이 들려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부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학중의 꾀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 남을 웃게 하고 길을 풀어주는 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방학중은 점점 자라 장정이 되었지만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장날만 되면 장터를 기웃거리며 사람들을 골려먹을 궁리를 했습니다. 가난하여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꽤 하나만큼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학중의 이름은 영덕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에도 퍼져나갔습니다. 꽤 많고 장난 잘 치는 방학중. 그가 나타나면 오늘은 또 무슨 소동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기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봄 영덕고을에 큰 장이 섰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몰려나와 물건을 사고 팔며 흥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장터에는 솥단지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집,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국밥집, 아이들이 졸라대며 달려가는 엿장수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학 중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꾀를 부려볼까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술을 더 가져오너라. 하하, 우리 양반님, 오늘은 기분이 참 좋으시구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니 마을에서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젊은 양반이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은 번듯했지만 남 무시하기를 밥 먹듯 하고 괜히 기분 내키면 하인을 나무라거나 행인에게도 시비를 거는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방학 중은 그 모습을 보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 고약한 양반을 오늘 한번 골려줘야겠다. 그는 슬그머니 술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털썩 자리를 깔고 앉아 정중히 말했습니다. 양반날이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도 함께 술을 나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 양반은 방학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 같은 전한 자가 우리와 어찌 술을 마시겠느냐? 그러나 재미는 있겠구나. 허락은 하되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방학중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보답이라. 그럼 제가 제 코를 베어드리겠습니다. 순간 술판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뭐라? 제 코를 베어준다고? 호호, 이놈이 미친 게 아니냐? 하지만 방학중은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받아들고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기름진 안주까지 실컷 먹어치웠습니다. 젊은 양반은 방학중이 설마 진짜로 코를 베겠느냐 싶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지요. 얼마나 먹고 마셨을까? 배가 빵빵해진 방학중은 드디어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그는 엄숙한 얼굴로 코를 움켜쥐더니 칼날을 들이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학중은 잽싸게 코를 푹 하고 풀어버리더니 손수건 위에 올려 상의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약속한 코를 벤 것입니다. 술판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양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코를 보았다가 방학중 얼굴을 보았다가 다시 상위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코를 베어 상에 올려놓은 셈이었기 때문이지요. 술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방학중 너 때문에 웃겨 죽겠다. 양반날이 코는 분명 올려놨으니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젊은 양반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다고 코를 베라는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더 억지를 부리면 사람들이 자기만 비웃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양반은 씩씩거리면서 술잔만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방학중은 의기양양하게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란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 저도 약속을 지켰으니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합시다. 사람들은 장터 한복판에서 또다시 크게 웃었고 방학중의 깨가 한껏 빛난 하루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배불리 먹고 마신 방학중은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들떴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잘 먹었다. 역시 공짜 술이 최고야. 그는 배를 두드리며 비틀비틀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술에 기름진 음식까지 잔뜩 먹었더니 배탈이 났구먼.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이마가 하얗게 질릴 만큼 급해진 방학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근처에 큼지막한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을에서도 이름난 양반댁이었지요. 방학중은 대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있소? 제발 통시 좀 쓰게 해주시오. 잠시 뒤 안주인의 목소리가 대문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시오. 방학중은 다급한 마음에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급한 볼일이라오. 1000냥을 드릴 테니 제발 잠시만. 하지만 안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얼른 다른 집을 찾으시오. 방학중은 이를 악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2000냥을 드리리다. 제발 이 급한 사정을 봐주시오. 그제야 안주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00냥이라? 그 정도라면... 마침내 하인이 나와 방학중을 통시로 안내했습니다. 방학중은 달려들어가 앉자마자 속이 후련해지는 기쁨에 눈을 감았습니다. 휴, 살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금덩이로구나. 그런데 일을 마친 방학중은 곧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급한 사람을 두고 돈을 흥정하다니 이게 어디 안주인 할 짓인가? 방학중은 꾀를 내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2000냥어치만큼 통시를 쓰기로 했으니 그 값어치를 다 치를 때까지 여길 나갈 수 없네. 하인은 어리둥절해 눈만 껌뻑였고 안주인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요? 어서 나오시오. 그러나 방학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주인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곧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안주인은 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줬소, 줬소. 1000냥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 어서 나오시오. 방학중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립니까? 난 2000냥을 내고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 값을 다 해야 나갑니다. 안주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결국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알았소. 2000냥을 그냥 다 드릴 테니 어서 나오시오. 하지만 방학중은 꾀돌이답게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요. 2000냥은 이미 약조한 값 아닙니까? 지금은 더 버텼으니 3000냥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3000냥이라니. 안주인은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곧 집으로 돌아오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터라 결국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3000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방학중은 시원한 얼굴로 동시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헤헤헤, 잘 썼습니다. 다음에도 급하면 꼭 이 집을 찾아야겠구먼. 안주인은 분해서 이를 갈았지만
이미 돈을 내준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양반댁 안주인은 방학중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방학중은 급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저 꾀돌이 세상 끝까지 장난을 치겠구먼. 영덕 마을에는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양반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양선달. 양선달은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 이웃에게 곡식 한 톨, 풀 한 포기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야 흉을 보건 말건 양선달은 언제나 주머니 속 돈만 세는데 마음이 가 있었지요. 한 푼 두 푼 모아야 백냥이 되는 법. 남 돕다간 내 배만 고라. 그의 입버릇은 이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학 중은 살림이 너무 어려워져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집에는 쌀독에 바람만 드나들었지요.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아무리 구두쇠라도 오늘은 양선달에게 돈을 빌려야겠구먼. 방학 중은 큰맘 먹고 양선달 집을 찾아가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습니다. 선달날이 사정이 급하여 그러니 백냥만 빌려주시오. 곧 갚겠습니다. 양선달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방학중을 노려보았습니다. 흥, 내 놈 같은 게 무슨 수로 갚겠다고. 빌려줘도 허공에 뿌리는 꼴일 텐데. 하지만 방학중은 꾀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보태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으리, 저는 영덕고을에서도 꽤 많기로 소문난 방학중이 아닙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갚을 겁니다. 걱정 마시오. 양선달은 못마땅했지만 이자라도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마침내 백냥을 내어주었습니다. 알았다.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방학중은 돈을 받아 허리춤에 찔러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널 그냥 당할까 보냐?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방학중은 돈을 갚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양선달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 매일같이 방학중 집을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방학중, 내 돈 백냥 어쨌느냐? 빨리 내놓아라. 하지만 방학중은 꾀를 부리며 늘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다. 지금은 바다에 그물질 나갔다. 이런 핑계만 되풀이하다 어느 날 그는 부인에게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예 죽은 채를 할 테니 자네가 곡을 해주어. 그러면 양선달도 포기하겠지.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꾀를 알기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방학중은 방 안에 멍하니 누워 눈을 꼭 감았고 보이는 마당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죽으셨네. 이 돈 한 푼 못 벌고 가시다니, 아이고. 마침 그때 양선달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인의 곡소리를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방학중이 누워 숨을 멎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젠장! 죽어버리면 내 돈은 누가 갚아주나? 양선달은 방학중의 몸을 흔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방학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선달은 씩씩거리며 발을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빌린 돈도 못 받고
이놈한테만 당했구나. 방학 중은 양선달이 떠나자 슬그머니 눈을 뜨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꾀는 꾀로 막는 법이지.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조용히 살겠구먼. 그날 이후 방학 중은 일부러 양선달을 피해 다녔습니다. 장터에서도 마을길에서도 슬쩍 몸을 숨기거나 돌아가 버렸지요. 하지만 꾀가 많다고 늘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법. 결국 어느 날 방학 중은 산길에서 우연히 양선달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지요. 방학 중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산새가 쥐적이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기분이 한결 상쾌했지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괜히 발걸음이 가볍구나.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구두쇠 양선달이 아니겠습니까? 양선달은 방학중을 보자 눈을 번뜩이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방학중! 내 놈이 내 백냥을 갚지도 않고 죽은 채를 했다지? 오늘은 끝장을 내겠다! 방학중은 속으로 이제야 일이 크게 터졌구나 하고 긴장했지만 꾀가 많던 그는 곧 능청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양선달날이 사실은 제가 이미 죽었다가 저승에 다녀온 몸이랍니다. 뭐라? 저승에 다녀왔다고? 양선달은 눈을 흡뜨며 어이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방학중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승길을 다녀왔는데 염라대왕께서 아직 제 때가 아니라며 이승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양선달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백냥은 어찌 되었단 말이냐? 죽은 자라면 당연히 못 갚을 것이고 선자라면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방학중은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승에서 우연히 당신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고생이 심하시길래 제 손에 있던 백냥을 드렸지요. 저승사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양선달은 그 말을 듣자 눈이 동그래지며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뭐라? 내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 내 돈을 드렸다고? 방학중은 능청스럽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의 아버지께서 고맙다. 이 돈으로 겨우 저승살이를 이어가겠다 하셨지요. 그러니 제 빚은 이미 다 갚은 셈이 아니겠습니까? 양선달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증거를 대거라. 방학중은 기다렸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죽어 직접 확인해 보실래요? 지금 여기서 함께 저승길을 떠나 증거를 확인합시다. 방학중은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섭게 번뜩였지요. 양선달은 그 기세에 잔뜩 겁이 났습니다. 에이, 그럴 것까지 있나? 내가 괜히 괴상한 걸 따졌구먼. 양선달은 뒷걸음질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받으셨다니 네 말대로 받은 것으로 하지.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마. 그렇게 양선달은 꽤 많은 방학중에게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역시 방학중이야.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까지 지어내다니. 양선달이 구두쇠라지만
이번에는 한 수 접어야 했구먼. 그날 이후로 양선달은 더는 방학중을 함부로 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속았다가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방학중도 어느덧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장터에서도 양반집에서도 또 구두쇠 양선달에게서도 꾀로 이기며 떠들썩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자 장난칠 기운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학중을 볼 때마다 피식 웃었습니다. 저 양반 젊어서는 남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머리가 흰머리로 뒤덮였구먼. 그래도 방학중 덕에 웃는 날이 더 많았지 않소. 골칫덩이면서도 정이 간다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방학중에 장난이 심술궂기는 했지만 남의 살림을 망치거나 목숨을 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지 부리는 양반이나 욕심 많은 구두쇠를 골려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곤 했지요. 방학중이 늙어 누워 지내게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꾀를 많이 부리셨어요? 방학중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말이다. 힘 있는 자나 돈 많은 자만 잘 사는 게 아니란다. 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리면 가진 게 없어도 남들 못지않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법이지. 아이들은 그 말이 어려워 고개를 갸웃했지만 웃음이 묻어나오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중은 사람들을 웃기고 골리며 또 스스로도 배불리 웃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학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꾀가 많아도 결국은 제멋대로 살다 가는 법이지. 그래도 꽤 많은 방학중 덕분에 우리 마을이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 또한 큰 복이었지. 그래서 영덕마을에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꽤 많은 자는 결국 웃음으로 남는다. 꽤 많은 방학중 이야기 끝. 꽤 많은 방학중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도 영덕 땅에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킥킥 웃게 만드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방학중이었지요. 방학중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머리 많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장난기가 많아 늘 꾀를 부리곤 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장난은 남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 남들은 나무 뒤나 장독대 뒤에 숨지만 방학중은 아예 원님 집 앞 대문 위에 올라가 숨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온 동네를 다 찾아 헤매도 발견하지 못해 포기하면 그제야 대문 위에서 야 여기 있지롱 하면서 툭 떨어져 내렸지요. 아이들은 어이없으면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른들도 방학중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밥 짓는 연기를 보고
아, 저 집은 밥을 다 지었구나. 나도 이제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방학중이 볏짚에 물을 끼얹어 연기만 내놓은 것이었지요. 그날 마을 어른들은 밥이 다 된 줄 알고 밭일을 일찍 접고 들어갔다가 집안일 하는 안주인들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방학 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하는 일을 슬쩍 비틀어 장난으로 바꿔놓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중은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꾀보다는 남을 웃기고 골려먹는 꾀가 더 많았기 때문이지요. 마을 장터에서도 방학중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에이, 방학중 때문에 한 번은 놀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저 사람 덕분에 허허 웃고 넘어간 게 몇 번이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방학중을 두고 골칫덩어리면서도 재밌는 꾀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학중의 부모도 처음엔 속을 끓였습니다. 이놈, 맨날 장난질이나 하고 언제 철이 들려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부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학중의 꾀가 그냥 장난이 아니라 남을 웃게 하고 길을 풀어주는 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방학중은 점점 자라 장정이 되었지만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장날만 되면 장터를 기웃거리며 사람들을 골려먹을 궁리를 했습니다. 가난하여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꽤 하나만큼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학중의 이름은 영덕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에도 퍼져나갔습니다. 꽤 많고 장난 잘 치는 방학중. 그가 나타나면 오늘은 또 무슨 소동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기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봄 영덕고을에 큰 장이 섰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몰려나와 물건을 사고 팔며 흥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장터에는 솥단지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집,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국밥집, 아이들이 졸라대며 달려가는 엿장수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학중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꾀를 부려볼까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술을 더 가져오너라. 하하, 우리 양반님 오늘은 기분이 참 좋으시구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니 마을에서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젊은 양반이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은 번듯했지만 남 무시하기를 밥 먹듯 하고 괜히 기분 내키면 하인을 나무라거나 행인에게도 시비를 거는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방학중은 그 모습을 보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 고약한 양반을 오늘 한번 골려줘야겠다. 그는 슬그머니 술상 앞으로 다가가더니 털썩 자리를 깔고 앉아 정중히 말했습니다. 양반나리,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도 함께 술을 나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 양반은 방학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 같은 전한 자가 우리와 어찌 술을 마시겠느냐? 그러나 재미는 있겠구나.
허락은 하되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방학중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보답이라. 그럼 제가 제 코를 베어드리겠습니다. 순간 술판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뭐라? 제 코를 베어준다고? 호호, 이놈이 미친 게 아니냐? 하지만 방학중은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받아들고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기름진 안주까지 실컷 먹어치웠습니다. 젊은 양반은 방학중이 설마 진짜로 코를 베겠느냐 싶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지요. 얼마나 먹고 마셨을까? 배가 빵빵해진 방학중은 드디어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그는 엄숙한 얼굴로 코를 움켜쥐더니 칼날을 들이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학중은 잽싸게 코를 푹 하고 풀어버리더니 손수건 위에 올려 상의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약속한 코를 벤 것입니다. 술판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양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코를 보았다가 방학중 얼굴을 보았다가 다시 상위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코를 베어 상에 올려놓은 셈이었기 때문이지요. 술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방학중 너 때문에 웃겨 죽겠다. 양반날이 코는 분명 올려놨으니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젊은 양반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다고 코를 베라는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더 억지를 부리면 사람들이 자기만 비웃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양반은 씩씩거리면서 술잔만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방학중은 의기양양하게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람이란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 저도 약속을 지켰으니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합시다. 사람들은 장터 한복판에서 또다시 크게 웃었고 방학중의 깨가 한껏 빛난 하루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배불리 먹고 마신 방학중은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들떴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잘 먹었다. 역시 공짜 술이 최고야. 그는 배를 두드리며 비틀비틀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술에 기름진 음식까지 잔뜩 먹었더니 배탈이 났구먼.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이마가 하얗게 질릴 만큼 급해진 방학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근처에 큼지막한 기와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을에서도 이름난 양반댁이었지요. 방학중은 대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있소? 제발 통시 좀 쓰게 해주시오. 잠시 뒤 안주인의 목소리가 대문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시오. 방학중은 다급한 마음에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급한 볼일이라오. 1000냥을 드릴 테니 제발 잠시만.
하지만 안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얼른 다른 집을 찾으시오. 방학중은 이를 악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2,000냥을 드리리다. 제발 이 급한 사정을 봐주시오. 그제야 안주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00냥이라? 그 정도라면... 마침내 하인이 나와 방학중을 통시로 안내했습니다. 방학중은 달려들어가 앉자마자 속이 후련해지는 기쁨에 눈을 감았습니다. 휴, 살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금덩이로구나. 그런데 일을 마친 방학중은 곧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급한 사람을 두고 돈을 흥정하다니 이게 어디 안주인 할 짓인가? 방학중은 꾀를 내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2,000냥어치만큼 통시를 쓰기로 했으니 그 값어치를 다 치를 때까지 여길 나갈 수 없네. 하인은 어리둥절해 눈만 껌뻑였고 안주인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요? 어서 나오시오. 그러나 방학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주인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곧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안주인은 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줬소, 줬소. 1,000냥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 어서 나오시오. 방학중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립니까? 난 2,000냥을 내고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 값을 다 해야 나갑니다. 안주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결국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알았소. 2,000냥을 그냥 다 드릴 테니 어서 나오시오. 하지만 방학중은 꾀돌이답게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지요. 2,000냥은 이미 약조한 값 아닙니까? 지금은 더 버텼으니 3,000냥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3,000냥이라니. 안주인은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곧 집으로 돌아오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터라 결국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3,000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방학중은 시원한 얼굴로 동시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헤헤헤, 잘 썼습니다. 다음에도 급하면 꼭 이 집을 찾아야겠구먼. 안주인은 분해서 이를 갈았지만 이미 돈을 내준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양반댁 안주인은 방학중만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방학중은 급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저 꾀돌이 세상 끝까지 장난을 치겠구먼. 영덕 마을에는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양반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양선달. 양선달은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 이웃에게 곡식 한 톨, 풀 한 포기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야 흉을 보건 말건 양선달은 언제나 주머니 속 돈만 세는데 마음이 가 있었지요. 한 푼 두 푼 모아야 100냥이 되는 법. 남덥다간 내 배만 고라. 그의 입버릇은 이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학중은 살림이 너무 어려워져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집에는 쌀독에 바람만 드나들었지요. 이러다간 굶어 죽겠다. 아무리 구두쇠라도 오늘은 양선달에게 돈을 빌려야겠구먼. 방학중은 큰맘 먹고 양선달 집을 찾아가 손을 싹싹 비비며 말했습니다.
선달날이 사정이 급하여 그러니 백냥만 빌려주시오. 곧 갚겠습니다. 양선달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방학중을 노려보았습니다. 흥, 내 놈 같은 게 무슨 수로 갚겠다고. 빌려줘도 허공에 뿌리는 꼴일 텐데. 하지만 방학중은 꾀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보태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으리, 저는 영덕고을에서도 꽤 많기로 소문난 방학중이 아닙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갚을 겁니다. 걱정 마시오. 양선달은 못마땅했지만 이자라도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마침내 백냥을 내어주었습니다. 알았다.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방학중은 돈을 받아 허리춤에 찔러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널 그냥 당할까 보냐?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방학중은 돈을 갚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양선달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 매일같이 방학중 집을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방학중, 내 돈 백냥 어쨌느냐? 빨리 내놓아라. 하지만 방학중은 꾀를 부리며 늘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땔감을 하러 갔다. 지금은 바다에 그물질 나갔다. 이런 핑계만 되풀이하다 어느 날 그는 부인에게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예 죽은 채를 할 테니 자네가 곡을 해주어. 그러면 양선달도 포기하겠지.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꾀를 알기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방학중은 방 안에 멍하니 누워 눈을 꼭 감았고 보이는 마당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죽으셨네. 이 돈 한 푼 못 벌고 가시다니, 아이고. 마침 그때 양선달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인의 곡소리를 듣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방학중이 누워 숨을 멎은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젠장! 죽어버리면 내 돈은 누가 갚아주나? 양선달은 방학중의 몸을 흔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방학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선달은 씩씩거리며 발을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빌린 돈도 못 받고 이놈한테만 당했구나. 방학중은 양선달이 떠나자 슬그머니 눈을 뜨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꾀는 꾀로 막는 법이지.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조용히 살겠구먼. 그날 이후 방학중은 일부러 양선달을 피해 다녔습니다. 장터에서도 마을길에서도 슬쩍 몸을 숨기거나 돌아가 버렸지요. 하지만 꾀가 많다고 늘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법. 결국 어느 날 방학중은 산길에서 우연히 양선달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지요. 방학중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산새가 쥐적이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기분이 한결 상쾌했지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괜히 발걸음이 가볍구나.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구두쇠의 양선달이 아니겠습니까? 양선달은 방학중을 보자 눈을 번뜩이며 달려왔습니다. 이놈 방학중! 내 놈이 내 백냥을 갚지도 않고 죽은 채를 했다지? 오늘은 끝장을 내겠다! 방학중은 속으로 이제야 일이 크게 터졌구나 하고 긴장했지만 꾀가 많던 그는 곧 능청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양선달날이. 사실은 제가 이미 죽었다가 저승에 다녀온 몸이랍니다. 뭐라? 저승에 다녀왔다고? 양선달은 눈을 흡뜨며 어이없다는 듯 외쳤습니다. 방학중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승길을 다녀왔는데 염라대왕께서 아직 제 때가 아니라며 이승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양선달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백냥은 어찌 되었단 말이냐? 죽은 자라면 당연히 못 갚을 것이고 산자라면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방학중은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승에서 우연히 당신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고생이 심하시길래 제 손에 있던 백냥을 드렸지요. 저승사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양선달은 그 말을 듣자 눈이 동그래지며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뭐라? 내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 내 돈을 드렸다고? 방학중은 능청스럽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리의 아버지께서 고맙다. 이 돈으로 겨우 저승살이를 이어가겠다 하셨지요. 그러니 제 빚은 이미 다 갚은 셈이 아니겠습니까? 양선달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증거를 대거라. 방학중은 기다렸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죽어 직접 확인해 보실래요? 지금 여기서 함께 저승길을 떠나 증거를 확인합시다. 방학중은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섭게 번뜩였지요. 양선달은 그 기세에 잔뜩 겁이 났습니다. 에이, 그럴 것까지 있나? 내가 괜히 괴상한 걸 따졌구먼. 양선달은 뒷걸음질을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받으셨다니 네 말대로 받은 것으로 하지.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마. 그렇게 양선달은 꽤 많은 방학중에게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역시 방학중이야.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까지 지어내다니. 양선달이 구두쇠라지만 이번에는 한 수 접어야 했구먼. 그날 이후로 양선달은 더는 방학중을 함부로 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속았다가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었으니까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방학중도 어느덧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장터에서도 양반집에서도 또 구두쇠 양선달에게서도 꾀로 이기며 떠들썩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자 장난칠 기운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학중을 볼 때마다 피식 웃었습니다. 저 양반 젊어서는 남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머리가 흰머리로 뒤덮였구먼. 그래도 방학중 덕에 웃는 날이 더 많았지 않소. 골칫덩이면서도 정이 간다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방학중의 장난이 심술궂기는 했지만 남의 살림을 망치거나 목숨을 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지 부리는 양반이나 욕심 많은 구두쇠를 골려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곤 했지요. 방학중이 늙어 누워 지내게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꾀를 많이 부리셨어요?
방학중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말이다. 힘 있는 자나 돈 많은 자만 잘 사는 게 아니란다. 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리면 가진 게 없어도 남들 못지않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법이지. 아이들은 그 말이 어려워 고개를 갸웃했지만 웃음이 묻어나오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방학 중은 사람들을 웃기고 골리며 또 스스로도 배불리 웃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학 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꾀가 많아도 결국은 제멋대로 살다 가는 법이지. 그래도 꽤 많은 방학중 덕분에 우리 마을이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 또한 큰 복이었지. 그래서 영덕마을에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꽤 많은 자는 결국 웃음으로 남는다. 꽤 많은 방학중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